자, 앞선 강연에서 라카통 엠바살 두 거장의 건축 세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모실 연사분도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가이자 도시 계획자, 디자이너이십니다. 빌모트 앤 어소시에이트 장 미셸 빌모트님인데요. 자, 파리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루브르 박물관 레노베이션일 텐데, 이뿐 아니라 루이비통 재단의 미술관 실내 디자인도 바로 이분의 작품입니다. 30개국 270여 명의 디자이너들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프로젝트들을 실현해 오고 계신 장 미셸 빌모트님의 강연이 이어지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m thrilled to ask to the stage Mr. Jean-Michel Bilmore, architect and founder of the W&A. His talk will be on the theme of inspiration from the past to the future, limitless in imagination, program, and materials. 따뜻한 박수로 빌모트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Good morning et bonjour à tous. Today I would like to use my 오늘 저는 native 저의 language. 모국어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어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 like very much. And I come to Korea since 24 years. 24년째 제가 한국을 자주 방문하곤 하는데요. 한국에 올 때마다 많은 즐거운 경험을 하고 갑니다. 한국이 정말 변화하는 모습을 제가 올 때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는 것이 갈수록 기대되고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올 때마다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많은 보물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Un petit peu de cette conférence. Et donc on a essayé de 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중에서 한국에 관련된 주제들과도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해 온 프로젝트들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해 온 프로젝트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너무나 멋진 사무소 저희 회사의 회장으로서 대표로서 이 업에 몸을 담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건축이라는 것은 저에게 항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업입니다. 저는 항상 매일 이 일을 하면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것이 저희의 파리의 산 본사인데요. 상통투안 포브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멋진 팀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그중에서도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팀원들의 국적이 총 31개국 출신입니다. 너무나 훌륭하죠. 너무나 멋지고 이러한 다이내믹이 저희의 팀을 굉장히 특이하게 유형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저희가 요청을 받았었는데요. UN 다카르 본사에 대한 프로젝트를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나서 그 담당자를 만나서 뭘 하고 싶냐고 정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힌트를 얻었던 것이 물레방아였는데요. 이 사막 속에 위치한 물레방아라는 것에 대한 이런 영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이게 저희에게 굉장히 마음에 꽂혀서 저희가 이거를 여기에 영감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작업을 진행을 하는 사진들을 보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되게 되었습니다. donc ça c'était
2020년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2018년에 제가 그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20년에 그러니까 2년 만에 이 프로젝트를 완공을 하는 것이죠. 이 사막 한가운데에 이런 건축물을 만들었었던 것이고 그 주변에는 다른 어떤 주택이나 다른 시설들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 사진들을 좀 보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에게 영감을 많이 주는 요소들의 하나는 바로 빛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이 스트럭처 구조 자체를 조명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뭐 그 계단이나 아니면은 이런 여러 뭐 와인셀러나 이런 다양한 공간에 설치되는 이 빛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유리와 그리고 철강을 같이 조율하여서 그 빛의 효과를 극대해 주었습니다. 수영장이라던가 아니면은 박물관, 미술관 같은 곳에서도 지금 보시는 사진은 루브르 박물관 내에 있는 그런 전시물인데요. 이런 파리의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베이징 박물관에 설치된 조명인데요. 이 인공 조명으로 자연 조명을 대체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천공항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천공항이고요. 이런 식으로 빛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우승한 공모전인데요. 이거 모스크바의 마스터 플랜을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 그래서 요즘에는 가장 녹지가 세계에서 많은 그런 도시 중에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 그런 것이 저희의 Joy of Life가 저희의 그 주제였고요. 그래서 이 공모전을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고 많은 것들이 그 원활한 소통이나 아니면은 너무나 빠른 이동이나 이 도심 내에 그 자동차들의 교통량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철도라든지 이런 다른 마스터 플랜들을 저희가 제작을 했었고 그리고 암만에서도 마스터 플랜을 제작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그랜드밸리를 저희가 조성을 했었는데요. 이 도시를 확장시키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런 교통량이나 사람들의 통행량을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건물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건설을 했습니다. 빛이 여전히 중요하죠. 저희가 했었던 박물관 프로젝트였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의 마스터 플랜, 부카라시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 구도심의 재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도심에서는 여러 기존의 운하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개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런데 또 동시에 버려진 그런 공간들의 가치를 재부여해주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은 파리의 데시 호텔인데요. 저희가 몇 년 전에 리노베이션을 마친 작업입니다. 1910년도의 그런 건물인데 지금 세계 유수의 호텔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은 건물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내부의 자연 공기와 그런 자연의 빛을
내부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지하 17m 공간에 지하 수영장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여러 다양한 가구들 좀 독특한 소재로 된 그런 가구들을 선정을 하여서 공간만의 특별함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모나코에서 얼마 전에 마친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프랑스나 그런 유럽 쪽에서 가장 상징적인 그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사진에는 아르셀로미탈의 본사 관련된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룩셈부르크에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소재라던가 그러니까 그 철강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그래서 저희가 이 공모전에 참여했었을 때에는 비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자를 그러니까 좀 하나의 메카닉의 도구 상자와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로 제안을 드렸었고 저희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는 파리는 아니고요. 지금 오스테를리츠 역에서 가까운 곳인데요. 프레시네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한 그런 역이었습니다. 이런 콘크리트를 굉장히 얇게 만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구조물을 만들어냈었던 공간인데요. 여기를 재건축을 해서 1,000개 정도의 스타트업이 거주하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중에 저희가 지하 오디토리움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었는데요. 지하가 굉장히 취약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에게는 도전적인 과제였기는 했지만 지하에 이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노력을 한 부분은 이 기존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 그래서 다양한 공간들을 창출을 해서 스타트업들이나 여기에 입주한 그런 분들이 미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징적인 그 프로젝트라고 한다는 것은 이 러시아 정교회 성당인데요. 파리에 위치한 곳입니다. 저희가 2015년에 했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그래서 이 파리의 예전의 그 디자인 같은 것을 다시 가져와서 저희가 여기에 반영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 특유의 벌브 형식의 그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것은 저희가 이 카본 파이버를 이용을 해서 이거 보시는 이 구 형태의 지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전문가가 있었는데요. 주로 선박이나 비행기를 만드는 카본으로 비행기나 선박을 만드는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조언을 얻어서 이것을 지붕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파리의 정치대학교 시앙스포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파사드를 디자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 정원의 중앙부를 활용을 해서 자연적인 그런 외부 오디토리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 그 무기 저장고로 사용되던 그런 곳이었는데요. 이런 군인들이 자기들의 그런 물건들을 보관하던 곳이었는데 이런 공간들을 이렇게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정원들도 만들어서 텃밭들도 가꿀 수 있도록 해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로젝트로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공장들도 저희가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 경주 자동차 잘 아시죠? 페라리인데 여기 이 프로젝트는 여기 안쪽은 연구소처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횡단보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통행 금지 구역 뭐 이런 식으로 재미나게 공간을 꾸며보았습니다. Explain to you this stadium. 이 경기장 스테디움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멤브레인으로 지금 덮어 씌워져 있고 그 아래 철강 구조로 되어 있고 겉에를 완전히 뒤집어 쓰는 그런 구조는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석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이때 당시에 2009년이었는데요. 저희가 작업을 하던 시기가 그때는 이런 기술이 그렇게 널리 퍼져 있지는 않은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재 구조물을 서로 연결을 시키고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그 철강 구조물과 연결을 해서 이게 그 위에를 멤브레인으로 뒤집어 씌우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Donc c'est un stade que l'on a construit en 18 mois. 네,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단지 18개월 만에 저희가 이 공사 과정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안쪽에 저희가 사무실을 설치를 해놓고 직접적으로 현장을 지휘하면서 공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Voilà, je vais montrer un projet que j'aime beaucoup.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젝트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랑팔레 에페메르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벤트용 그런 프로젝트를 위한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랑팔레를 리노베이션하는 프로젝트가 공모전이 진행이 되고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임시적으로 설치했었던 목재 구조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마티스라고 하는 프랑스 동부에 위치한 그런 회사와 함께 협업을 했었고 그래서 이 구조물을 가지고 그 현 부지에 콘크리트로 파일을 박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했었던 이유는 일부는 이제 콘크리트로 진행을 해야 됐었는데 왜냐하면은 Les camions, des incidents éventuels.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Les 4 éléments de la voûte sont venus se poser. Et une fois qu'on a pu 이 아치형 구조물들을 서로 조립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끼워 맞추는 엇갈려서 끼워 맞추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총 연장이 한 700m 정도 됐었습니다. intéressant parce que 흥미로운 점은 avec cette technique, 이 기술을 통해서 저희는 완전히 열린 공간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앙부가 거의 10,000제곱미터에 달하는 그런 열린 공간이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런 작업자들에게는 이런 탁 트이는 공간이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원활한 요소가 되어 주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구조물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qui est devenu un petit peu un symbole de 그래서 이 임시적인 건축물 분야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건축물이 되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양한 살롱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뭐 2024 파리올림픽 때는 이때 경기장으로도 활용이 됐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 위쪽에 옆쪽으로 굉장히 투명한 멤브레인을 두어서 조금 더 경쾌한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마레샬 프로쉬의 동상이 그 양쪽에 이중 격벽으로 둘러싸이는 공간에 위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멋진 공간인데요. l'échelle du bâtiment
여기에서 그 건물의 크기에 맞춰서 다양한 그런 전시회들이나 이벤트들을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림픽 때도 활용이 됐었고 좌석이 9,000석 정도 되어서 유도 경기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시 건물들을 짓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다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해체를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베르사유 근처에 가서 다시 조립을 할 예정입니다. 대형 프로젝트들도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 디테일에 신경 쓸 수가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 프라이빗 샬레였습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 자연과 산과 하나가 되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좋아합니다. 아까 지금 그 라카톤 바살 그 발표에서 봤던 나무 그대로 살려준 그 프로젝트를 봤었는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무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숲과 하나가 되는 이러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우드를 많이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지붕을 보면 700 곱하기 800의 그렇게 큰 규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붕 구조물을 보면 굉장히 라이트한 이러한 구조물이 되었었고요. 저희들이 이 지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슬레이트를 사용을 해서 라이트한 구조를 했고, 그리고 이제는 기둥이 아예 없는 이렇게 그 벽체를 활용을 해서 기둥을 아예 다 없앴습니다. 네. 그래서 우드 자체가 이제 이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추가 기둥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강과 슬레이트와 그리고 나무를 3개의 소재를 사용을 했고, 네, 기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전체적으로 뚫려 있는 비어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이젠 체육인들을 위한 프로젝트였는데요. PSG 트레이닝 센터 공사입니다. 16개의 경기장을 저희들이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는 10살이 되면 축구를 배우기 위해서 유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또한 같이 마련을 했습니다. 이 유소년들이 이제 이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결국 나중에 이제 프로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람객들을 위한 관객들을 위한 그런 경기장이 있고, 그리고 미래 또한 프로들을 위한 경기장도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웃음컵 모양의 이 관문이 바로 진입구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주요 통행로들이 이렇게 텃밭 한가운데 위치해 있고, 또한 그 식물원과 같은 이런 녹지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전체 팀들이 PSG 팀들이 와서 방문을 했습니다. 아마 아는 얼굴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들이 와서 이 공사장 구경을 했었습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프로젝트는 오스테를리츠 기차역 프로젝트인데요. 오스테를리츠 역은 지금 이 프로젝트는 그 개축 프로젝트입니다. 과거에는 이 안에 전체 그 우편물을 이제는 그 관리하는 이러한 공간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는 저희들이 원래 이 우편물들을 이동시키는 그러한 커다란 벌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구조물들을 그대로 갖춘 채로 저희들이 개축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들의 창의성을 원래 있던 것에 연결시켜서 진행을 했었고, 네, 이제 상가 공간들이 있고, 다음 프로젝트는 또 제가 또 관심이 많은 프로젝트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도착해서 봤던 사이트는 이러한 모양이었었습니다. 네, 작은 이렇게 집인데요. 마르세유입니다.
해군 학교 안에 있는 조그만 그 건물이었는데요. 여기에서 큰 학교로 이제 구축을 하고자 했었고, 그래서 이제 선원들을 위한 학교를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들은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이렇게 파서 이 주변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면 지역도 이용을 해서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을 파고 그리고 또 뒤에 쪽을 이렇게 추가로 건설을 해서 이곳에다 이제는 그 교실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멋진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네. 여기서 보시면 원래의 이제는 기본 그 지표면이 이쪽에 있었는데요. 이쪽을 파내어서 네, 이렇게 지하로 바로 통행로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예전에 이제 마곡간으로 사용하던 공간들을 저희들이 이제는 개보수해 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지원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네,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IMPA와 저희들이 이제 리슐리의 그 전시실 공간들을 많이 개보수했었는데요. 마지막 남은 공간에 저희들이 그 원시 미술 전시실을 설치했습니다. 이 공간에는 놀라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오대륙에서 있는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이곳에 전시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25개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을 이제 가능한 한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것이 2000년에 저희들이 진행한 프로젝트인데 사실 처음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박물관 앞에서 관람객들의 소지품 검사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처음으로 2000년대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품의 진열대 유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전시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메탈 구조로 된 유리 전시 그 진열대를 놨었는데 이제는 그 입장할 때 소지품 검사를 하게 되면서 훨씬 더 라이트한 가벼운 그러한 유리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기관총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도끼를 들고 와서 이 전시품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도난 방지 유리가 굉장히 두껍고 이렇게 그 시야를 해치는 것이었는데 처음으로 2000년대에는 이제 관람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관람객들이 입장을 하는 제도가 마련이 되면서 이 진열대 유리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넓은 공간을 가능한 한 확보를 했고 빛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렇게 밝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좀 까다로웠던 부분은 빛이 작품 위에 조명을 주되 그림자가 만들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 조명이 지금 이 레일 위에 있습니다. 레일이 이렇게 좌우로 레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작품 전체에 조명을 쏘아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노출된 채로 진열 유리 없이 이렇게 전시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94년도에 또 저희가 진행했던 시아도 국립현대미술관 프로젝트인데요. 시아도 미술관이 불에 타고 나서 화재가 있은 후에 저희들이 이렇게 작은 미술관을 옛날 수도원 건물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과거 이렇게 이쪽 공간을 산책로로 만들고 그래서 수도원 원래의 모습을 훼손시키지 않은 채 이렇게 관람객들의 동선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뮤제오그래피에서 저희들이 초대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로 저희들이 뮤제오그래피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이제는 북경의 그 베이징의 이제 군 그 시설이었는데요. 저희들이 1년 동안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구조 자체는 그대로 놔둔 채로 천정 쪽에 이제는 인공 조명을 그 자연 채광과 인공
조명이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이제 그런 오염물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염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공사 작업이 많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개축한 결과가 지금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자연 채광과 또한 간접 조명을 같이 활용을 해서 인공 조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미술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양질의 이러한 그 채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IMPA와 제가 계속해서 진행했던 작업인데요. 도하의 이 박물관 작업입니다. 아까 원시미술 전시실 이후에 저희들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아마도 이 루브르의 원시미술 전시실 프로젝트 다음에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 덕분에 IMPA와 이 프로젝트에 당선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이런 골조 같은 거는 거의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지금 진열대가 보시면은 막 3.5m에 달하는 진열대 안에 뭐 10몇 센티미터의 작은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진열대 자체를 아주 오버사이즈로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를 했던 경우입니다. 조명 여전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였었습니다. 볼륨이 중요하고, 그리고 조명, 빛, 그리고 그 소재, 이 세 가지가 저희 뮤지오그래피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리의 사이즈, 진열대의 사이즈가 굉장히 독특하죠. 이렇게 작은 요 항아리, 한 22cm 정도 될까요? 요 작은 항아리를 전시하기 위해서 3m 이상의 진열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광섬유를 사용을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 이렇게 조명 스폿이 없습니다. 조명 스폿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그 작품의 빛이 그 열이 가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광섬유를 사용을 해서 빛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아래쪽, 위에 쪽으로 이렇게 빛이 전달이 되게끔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오르세 박물관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그 인상파 작품들을 다 설치할 수가 없어서 큐레이터들의 요청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전시 공간을 확충시킬 수 있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오르세 박물관이었고, 최근에 이제 렉스 뮤지엄 프로젝트입니다. 이 렉스 뮤지엄 프로젝트도 상당히 흥미로운 프로젝트였는데요. 많이 사실 시설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프레스코화가 사실 굉장히 많이 변색되어 있었고, 지금 이 도배지 자체도 주름이 많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뮤지엄 작업의 경우에 13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저희 작품이 복원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3명의 복원가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동시에 작업을 하면서 복원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큐레이터들의 작업을 또 관람객들이 바라볼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요 아래에 이런 프레스코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요 밑에 이 프레스코화가 다시 드러나는 것을 꼭 원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큐레이터들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 돔 작업을 하면서 요 프레스코화를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는 이렇게 수장고처럼 쓰였는데 이것을 그대로 살려서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축적을 하면서 전시하는 이러한 작업을 해주었고, 또 제가 논리미트라고 했을 때는 뮤지오그래피에서는 이와 같은 시도, 이와 같은 전시 시도를 하는, 디스플레이 시도를 하는 것이 사실 드물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이었습니다. 마치 해군 전쟁 뭔가 전략을 짜듯이 이 작품들이 이렇게 하나로 다 보여주는 이러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 유리 전시 진열대였는데요. 이 이중 글래스 그 진열대 안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3 빌딩에 대해서 63 빌딩에 가서 소풍한다고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네, 지금 이 63 빌딩 보이시죠? 이 프로젝트 네, 여기에 보시면은 이 과거 상가를 이제는 없애고 그리고 이제 이쪽 건물을 활용하는 네, 폼피두 센터 서울 이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80cm 넓이의 유리 그 판을 저희들이 이제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80cm 모듈을 사용을 해서 낮에 이제는 햇빛을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밤에는 이렇게 라이트 박스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요 안에 여기에는 이제는 그 큰 정원이 마련이 될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는 그 임시 기획 전시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 여기는 또 강당이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63 빌딩이 이제는 서울에서 큰 랜드마크인데 결국엔 63 빌딩이 또 이 그 폼피두 센터 서울의 또를 알리는 또 어떤 표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황금색 건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또 폼피두 센터를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네, 이곳이 이제는 정원으로 통하는 그 테라스로 통하는 진입로가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는 원래 있던 상가 그 공간을 훨씬 더 빛이 많이 들어오는 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 시키게 될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는 네, 듀뷔페의 이 작품을 이렇게 멋지게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그 제스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위에 보시면은 그 조명 스팟은 전혀 없고 이쪽에서 이렇게 모든 조명이 쏟아져 나오게끔 이것이 지금 저희의 그 초기의 구상인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기획 전시실이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이고 이 기획 전시실은 다양한 형태의 모든 전시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4.5m 그리고 거의 9m의 네, 그런 그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을 이렇게 아마도 다들 아시는 이베 류판 네, 그 제가 아는 그 이완이나 네,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네,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 그런 모습 그리고 테라스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테라스 카페 네, 이런 모습들 그리고 지금 아마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서울 그 시청이 여기에 있고 여기 이제 멋진 프로젝트를 구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당선이 되지 못해서 이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지 않는데 제가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는 싶었습니다.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사실 너무 좁은 공간에 이렇게 애정을 갖고 이 프로젝트를 구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받았던 비판은 너무 하얗고 너무 알루미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게 젊은 여성 디자이너들을 위한 학교였는데요. 아주 심플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이 파사드에서 각각의 면이 다양한 각도로 배치가 되면서
사실 지금 이 사진을 찍은 날은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 햇빛이 많이 비추면 다양한 그 각도로 반사되게 됩니다. 네, 동덕여대 다 아시죠? 네. 이것도 작은 프로젝트인데요. 네, 지금 아시는 이렇게 이제 그런 고층 건물들인데요. 사실 이 건물들을 다시 이제 외벽을 설계하는 이 작업이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새로운 프로젝트인데요. 네, 이렇게 고층 건물들의 이런 작업이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저희들이 진행했던 프로젝트 좀 특이했던 것은 이렇게 차들이 바로 이제는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파트 한 채당 2개의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칼 리프트가 이렇게 같이 있는 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자체도 해운대를 뷰로 해서 정말 엄청난 그런 아파트들이었습니다. 작은 프로젝트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 작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그 철거 대상이었던 이런 작은 건물이 있었는데요. 이 건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네, 이 집은 지금 이제 현재 이런 모습을 띠게 되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소규모의 이렇게 작은 프로젝트들을 좋아하는데요. 이것도 또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장피에르 레노가 이 집을 샀는데요. 이 집을 사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너무 작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그 1900년대 만구박람회 때 설치되었던 요 옆에 건물도 같이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서랍 하나를 더 얻는 것처럼 새로운 파사드를 여기에다 끼워 맞췄습니다. 이 원래 있던 집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의 새로운 파사드를 여기에다가 끼워 넣었습니다. 보시면은 원래 집의 모양은 그대로 있으면서 조금 더 공간이 넓혀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층고도 굉장히 높게 이렇게 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게 된 것이죠. 네, 프랑스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는 이 콜레지오 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앞에 그 마당에 이제 새로운 강당을 설치를 하는 작업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지하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다시 이것을 정원으로 덮고 나서 이렇게 커다란 대강당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전혀 보이지 않고 이제 이렇게 지하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베르나르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콜레지오 드 베르나르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멋진 공간인데 이제는 그 소방서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이곳을 새롭게 다시 보수해 가지고 정말 멋진 이런 외관을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9세기의 화재로 이렇게 훼손이 되었었는데요. 다시 17세기의 이러한 볼륨감을 저희들이 재현을 했습니다. 이 공간이 이제 이런 상태였는데요. 이곳을 다시 정비를 해서 이렇게 멋진 공간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지하가 처음에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에는
진흙이랑 흙이 이 높이까지 다 차 있는 상태였었는데요. 그래서 이 진흙들을 다 빼고, 그리고 교실이었기 때문에, 이거 교실로 사용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는 이게 분리 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5년 전에 빌모트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젊은 건축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W상을 이제 수여를 하는데요. 젊은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모전을 벌이면서 네, 현대적 이식이라는 그 테마로, 예를 들어서 기존의 건축물에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인가, 새로운 용도를 도입을 할 것인가, 현대적인 터치를 더해서 이렇게 어떻게 재이식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을 합니다. 그때 선택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이 공간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물론 이제 많은 그런 100여 명이 이제 이렇게 지원을 했었고, 저희들이 이제 심사위원단에서는 몇 명의 수상작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상작들은 6개월 동안 저희 베니스 재단에서 전시가 되고 이렇게 도록으로도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스페인 팀의 수상작이었는데요. 네, 심사위원 중에는 시장님도 있었고, 그리고 네, 또 그 관련 당사자들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또 모두를 위한 지붕이라는 그런 공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공간들이 사용하지 않은 채로 버려져 있는데, 사실 라이트한 건축물로 이런 것들을 덮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지붕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기존의 것을 활용을 해서 뭔가 라이트한 것을, 루프를 얻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버려져 있는 이 시설이 있었는데,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여러 신선한 제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네. 이건 정말로 아주 훌륭한 그러한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공모전을 진행을 해보면 700명이나 약 1000명 정도가 응답을 하는데요. 150개에서 200개의 프로젝트가 아주 구체적인 프로젝트이고, 이런 프로젝트 보면은 정말로 아주 그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이고, 이게 이제 저희 재단에서 이제 6개월 동안 전시를 해놨던 작품입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네, 내년에 또 이와 같은 공모전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벤티미르 근처에 있는 이렇게 폐허가 된 공간, 아니면은 브리앙송에 있는 공간, 둘 중에 하나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그 빌모트 재단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희들이 예전 그 비엔날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배 작가님의 작품을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비엔날레에서 정말 멋졌던 이 작품이었는데요. 전체 그 벽을 다 뒤덮었던 작품이었고, 벽과 바닥에 이렇게 이제는 설치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티스트 분들이 와서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달집 태우기라는 작품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뭐 청솔가지나 집단이나 한지를 이렇게 같이 막 모아서 네, 이제 이걸 태우고 나서 거기에서 남은 것으로 그 수추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이 그림이 이렇게 이제 수치랑 네, 유화로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린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숯을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서는 네,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가 이 지금 여기 옆에 이미지가 바로 그것을 렌더링한 이렇게 이 수출 태워서 이렇게 렌더링한 이미지였습니다. 네. 아주 정말 너무나 놀라운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는 초안 같은 거였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작업을 지금 이걸 하셨는데 10시에 다 이미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작가님의 작품이고 이 검은색 화강암으로 네, 이렇게 똑같은 그런 원칙을 사용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똑같이 이렇게 물결치는 대리석에 물결치는 모양처럼 이것이 이렇게 이제 화강암으로 그대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빌모트 재단의 입구이고 이 대형 스크린에 이배 작가님의 그 작품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어떤 뷰인지 이렇게 작은 운하가 보입니다. 네, 아까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 잠깐 시간을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What a feast for our eyes as well as our creative minds. We are so grateful 정말 for this 저희 worship 눈이 너무나 and 호강을 한 것 insightful 같습니다. and once again, 네, the 훌륭한 apologies 영감을 for, 주신 the 발표 disruption. 다시 We should have 한번 been more 감사드리고 prepared for such situation. 네, 장미셸 빌모트님의 강연에 많은 영감 받으셨다면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